자,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과학원 갈게요. 생명과학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시간 갈게요. 생명과학원에서는 맨 첫 번째 챕터가 생명과학의 발달이 나와요. 발달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부분 녹화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접속하신 분들 중에 다 대학생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분들이시라서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루즈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녹화해서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대화하셔도 되고요. 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학생분들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학생분들 안 들어오셨다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새로운 지식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첫 번째 챕터인데 이 첫 번째 챕터는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냥 버려도 한번 읽거나 보고 갈게요. 뭐 생명과학,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과학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뭐 아리스토텔레스, 칼레노스 뭐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죠. 과감히. 안 나오는 거 뭐더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쟤는 무슨 막말을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롱님도 대학생이십니다. 또롱님도 대학생이세요. 자, 이제 주소 담을 거 갑시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탐구 과정은 중요합니다. 자, 부분 녹화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야 될 부분은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분필이 어디 갔어?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분필 좀 꺼내놓고 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인데,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적 탐구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납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자, 네, 괜찮아요, 성모님. 괜찮아요. 어차피, 못 본 부분은 녹화해놓은 부분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생명의 탐구 방법에는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 근데,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거는 얘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 얘입니다. 예. 아시겠죠? 기납적 탐구 방법은,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이 있구나. 자, 그러면, 기납적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이 첫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요. 가설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유진님 반갑습니다. 유진님 어서오세요. 저희 오프라인 제자님들 두 분 접속하셨네. 반갑습니다. 아이디 어떻게 잘 만들었네. 네. 자, 그럼 들어가세요, 또롱님.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중학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존재합니다. 가설 설정 단계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라고요? 자, 다시.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네 둘의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네. 그쵸? 다시. 가설 설정 유무. 자, 차이점은 가설 설정 유무. 요게 차이점이네요. 그쵸? 이게 차이점이죠? 오케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버릴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어. 버릴 거야.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단 관찰 및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즉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자 이게 지금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살짝 훑어보고만 갈게요. 내가 궁금했던 주제를 설정합니다. 주제를 설정해요. 주제를 설정합니다.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제를 설정해서 관찰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제를 설정했죠? 가설 설정 단계 없죠? 그냥 관찰해요. 관찰하고 관찰한 관찰 데이터를 취합을 하죠. 모아요. 아시겠죠? 거기 그 교재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취합합니다. 관찰해서 관찰 결과를 취합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수집해서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결론 빼내면 되는 거예요. 결론. 오케이? 결론 빼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아. 버려도 돼. 다만 여기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관찰하고 데이터 빼고 끝. 관찰하고 데이터 빼고 끝. 실험 안 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언제 많이 써먹겠어?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한 것들. 오케이? 실험이 불가능한 것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별빛 관찰, 겉보기 등급 확인,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주로 이제 지구과학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빛을 관찰했어. 별빛을 쟤는 밝네? 쟤는 좀 어둡네? 쟤는 좀 어떠네? 그래서 관찰하는 걸 데이터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별빛을 우리가 가서 실험할 수가 없잖아. 별 따다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어떤 걸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뭘 빼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별을 어떻게 따와? 크롱이 그 오프라인에서 얘기했잖아. 크롱. 이거. 던져가지고, 낚싯대 아무리 던져도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진님?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별 못 따.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험이 불가능할 땐, 그냥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결론 때리는 거야. 그리고 끝! 이런 거일 때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죠. 근데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얘는 필요가 없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아시겠죠? 얘는 필요가 없다.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주된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는 첫째 중요합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는 중요해요. 순서는 중요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 중요합니다. 갈게요.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자, 뭐가 있다고요? 자연현상. 그럼 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 및 문제, 인식. 자연현상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근데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관찰 및,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인식. 그래갖고 이 문제에 대한 가설. 자, 이제 가설은 중요하니까 따로 정리할게요. 자, 가설은 좀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 설정. 요게 존재해야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가설 설정. 그럼 이 가설 설정을 한다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오케이? 검증. 아시겠죠? 검증. 그러면 결국은 뭐야? 뭘 통해서 검증할 거니? 그러면 뭐를 통해서 검증을 하느냐? 탐구를 통해서. 뭐라고요? 탐구. 자, 탐구라는 건 실험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실험. 잘 보이시죠? 글씨? 실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일단은 실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겠다. 오케이? 내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콩나물 기르기라는 실험을 한다. 그럼 햇빛에다가 콩나물을 길렀을 때하고 햇빛이 없는 조건에 콩나물을 길렀을 때하고 다른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햇빛이 있는 데다가 기른 콩나물은 콩나물 대가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빛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콩나물은 어때?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노란색이라는 건 햇빛이 없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서로 다른 조건의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햇빛을 주고 하나는 햇빛을 안 주고. 그쵸?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탐구 설계. 그럼 탐구 설계를 했으면 이제 수행을 해야죠. 그쵸? 설계만 해놓고 실험 안 하나? 자, 콩만 준비해놓고 실험 안 해? 해야 되잖아. 그쵸? 해야죠. 그래서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탐구, 수행. 탐구, 수행.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 칠판이 좁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탐구, 수행이 끝나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료들이 잔뜩 있겠네. 그러면 자료, 해석. 자료에서 파생되는 자료를 분류 및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결론 도출. 좀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결론 도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가설의 일반화. 발표를 하는 거죠. 일반화. 자, 그러면 잘 알아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가지고 갈게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개념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가설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 그쵸? 가설이 뭐냐. 오케이? 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설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가설이라는 거는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잠정적인 결론. 자, 가설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걸로 이 워딩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멘트는 좀 달아주세요.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다. 즉, 거짓 가짜. 거짓의 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의 학설. 거지의 학설이 아니라 거짓의 학설. 거짓 학설. 그러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루마님 언제 오셨나? 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루미님 반갑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에요. 자, 다시 검증되지 않은 학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세요. 내가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을 관찰했어. 왜 그러지? Why?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Why?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이 Why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래? 희한하네? 그래놓고, 얘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랬을 것 같아. 라는 뜻. 즉,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의 날개를 떼버렸어. 파리의 날개를 뚱 뗐어. 예를 들자면, 날개가 나오고 있네? 날개가 나오고 있어. 신기하네? 왜 그러지? 왜? 아하! 그래. 나는 잘 몰라. 아직 확인을 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얘 날개? 자기 스스로 재생했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확인은 안 됐어. 야, 너 파리야, 너 날개 재생한 거 맞지? 날개 재생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파리는 날개를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조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설이야, 가설. 그러면 뭐야? 아직 검증 안 됐잖아요. 그쵸? 아직 검증 안 됐잖아. 그러면 그러한 얘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파리 몇 마리 잡아다가 이쪽에다 몇 마리, 이쪽에다 몇 마리 똑같이 건강한 파리를 갖다 놓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날개를 다 뜯어버리고 한쪽은 뭐 날개 안 뜯고 막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바로 가설이다. 즉 탐구 설계를 하기 위한 거짓의 학설을 미리 내세운다. 뭐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끔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결론이 내가 내세운 가설이 정말 맞는지, 즉 다시 말하면 파리가 날개를 재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험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때 탐구 수행이라는 실험을 거쳐서 자료를 해석해 봅니다. 근데 이 해석된 자료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준성님 어서 오십시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거?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 그쵸?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맞게 되면은 그냥 결론 도출하면 돼요. 내 것이 맞으니까 그냥 내 거 맞네. 내가 내세운 게 맞네. 그래 좋아. 그러면 이게 바로 결론이지. 파리가 날개 재생했네. 그러면 끝. 결론 도출하고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자 우리 TV팟에 창님 어서오세요. 사사이님 어서오세요. 사사이사님. 얘들아, 전 세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파리는 있잖아. 날개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 놓고 뭐야?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뭐? 납득이 될 수 있는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사사이사님 반가워요. 아시겠죠? 자, 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뭐 했을 때? 맞았을 때. 내 가설이 정말 맞더라. 그러면 결론 도출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해. 파리가 날개를 재생한 게 아니야. 친구 파리가 와가지고 양쪽에다 땅 붙여줬어. 친구 파리가 딱 와가지고 야 새끼야 너 이거 파리 날개 너 엄마 왜 이렇게 불구가 됐어? 야 이거 가져가 땅 하고 붙여줬어. 친구가 와서 도와줬네? 재생 아니네. 재생 아니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게 뭐야? 틀린 거야.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틀린 거야. 검증을 해봤더니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붙여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아이고 어떻게 내가 세운 가설 틀려. 잘못됐어. 틀렸어. 그런데 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곧바로 도출합니까? 아니 친구가 와서 날개 붙여줬는데 나는 끝까지 이겨? 야 이거 재생된 거야.
이게 재생된 거야. 아니, 누가 보더라도 친구 파리가 와서 나에게 땅 붙여줬는데, 끝까지, 야, 이거 재생이라니까? 재생된 거 맞아. 얘가 스스로 만들어냈어. 누가 납득이 갑니까, 그게? 납득 안 가죠. 그죠? 납득이 가겠어요? 납득 안 가지. 어떻게 납득이 가, 그게. 그쵸? 우겨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뭐야? 내가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을 경우에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요. 자, 이거 보이시나?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새로운 가설, 내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고, 즉 내가 얘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밟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끊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사이사님. 사사이사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강의 방송이에요. 오늘은 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유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준성님도 오셨네. 안준성님.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준성님.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중3과 합니다. 토요일날 중3과. 토요일날 중3과 합니다. 중3과 하고, 금요일날이 크리스마스구나. 큰일 났다. 아까 그분한테 금요일날이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채팅, 자, 부분 녹화 안 할 때는, 이렇게 쉬어갈 때는요, 채팅창에 채팅 쳐도 돼요. 궁금한 거. 사사이사님, 궁금한 거 채팅창에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부분 녹화 하나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 거. 사실은 그 다음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게 가장 중요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대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가 있는데, 탐구 설계의 조건입니다. 탐구 설계 시에,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의 중요한 부분. 자, 부분 녹화 할게요. 집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가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단계에 설명드렸고요. 가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구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탐구에 해당하는 수행, 즉 실험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 실험, 즉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수학능력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하나씩 출제될 확률이 높은, 즉 이 단원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아시겠죠? 오케이. 준석님도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이과 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탐구 설계라는 얘기는 실험을 탐구라는 건 실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실험. 그러면 설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는 거야. 여러분들 왜 중학교 때 뭔가를 실험을 하려면 삼각 플라스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품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내 실험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용기도 갖다 놔야 되고, 또는 어떤 특정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오케이? 환경이라는 얘기는 따뜻한 환경일 수도 있고, 차가운 환경일 수도 있고, 오케이?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실험을
준비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달콤창고님 어서 오십시오. 실험을 준비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실험의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나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내 실험, 내가 궁금해했던 것이 내 목적이잖아. 내가 궁금했던 게 내 목적이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팔의 날개가 떨어졌는데, 팔의 날개가 자라고 있어. 왜 그러지? 내가 가장 궁금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정말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목적으로 삼고, 나머지 거는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첫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첫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설계를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해봅시다. 뭐라고 나오느냐. 대조실험, 즉, 실험군하고 대조군이라는 걸 준비해야 돼요. 자, 근데 잘 봐봐. 실험군하고 대조군.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자, 잘 봐요. 이거를 책에 나온 해석은 이해가 잘 안 가는 해석일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설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근데 이쯤에서 아까 전에 녹화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가설. 자,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설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스님 어서 오십시오. 가설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실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실험의 목적. 네, 반갑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라는 결론이 존재합니다. 결론이 나와요. 결론. 아까 들었던 예를 잠깐만 가지고 가봅시다. 자, 팔의 날개가 팔이 날개 떨어졌는데 팔이 날개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오케이? 생겨난 거야. 재생을 통해 회복했을 것이다. 자, 일단은 뭐예요? 어떤 결론을 갖고 있습니까? 자, 재생이라는 목적이 성립됐네. 얘는 재생했을 거야. 얘가 목적이야. 목적. 아시겠죠? 얘가 목적이야. 회복했을 것이다가 뭡니까? 결과죠?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재생이라는 내가 궁금해하는 건 얘가 재생을 해서 회복했을까? 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뭐야? 재생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내 실험 목적에 맞는 목적 설계를 해야겠네. 그렇죠? 내 실험에 맞는 목적 설계. 그래 놓고 뭐를 하면 돼요? 검증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검증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실험에 맞는 목적 설계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내 실험에 맞는 내 실험 목적에 맞는 무리들을 하나 준비합니다. 내 실험에 맞는 내 실험 목적에 해당하는 무리들을 만들어. 그리고 얘를 비교하기 위한 무리를 만들어요. 오케이? 비교무리.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내 실험의 목적에 맞는 무리와 비교 무리는 서로 같지 않은 무리야. 이따가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같지 않은 무리들. 이렇게 서로 다른, 즉, 목적에 해당하는 무리와 비교에 해당하는 무리를 서로 다르게 꾸며놓는 이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조작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작 변인. 자, 조금 어렵죠, 말이? 변인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을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조작해 놓은 거잖아. 실험 설계는 누가 합니까? 목적 설계, 실험 설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이 자식들의 무리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을 비교하기 위한 무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조작해 놓은 거잖아. 실험을 조작해 놓은 거야. 조작, 컨트롤 조작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작시켜 놓은 무리들을 뭐라고 부른다? 조작변이.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교재에 보시면 조작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자,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설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가설에 있는 목적을 설계해 놨으니까 내가 이 목적 설계를 통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조작변인 속에는 뭐다? 목적의 무리.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목적의 무리.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적의 무리를 우리는 내가 하는 실험의 목적에 맞는 무리. 그래서 무리군자. 그래서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험군. 아시겠죠?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실험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실험군이라는 건 내 목적에 해당한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져.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무리들이 있겠죠? 그럼 비교 무리들, 즉 비교군이다 라고 부르면 돼요. 비교군. 근데 비교군은 다른 말로 대조해보자. 너 나랑 대조해보자. 누가 잘생겼는지 대조해보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조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대조군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에서는 대조군으로 나와있네요.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조작변인 하나는 해결해놨어. 하나는 해결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즉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에 해당하는 조작변인 2배. 자, 다시 조작변인 2배. 오진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작변인 2배의 나머지들은 통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통제시킨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통제변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변인을 통제해줘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팔이 날개에 있고 팔이 날개에 없어. 이 두 가지가 조작변인이라고 한다면 파리를 담는 그릇은 똑같이 해줘야 돼. 왜? 그릇이 다르면 얘가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재생을 했는지, 아니면 이 그릇이 서로 다른 그릇의 환경 때문에 얘 날개가 그릇의 조건,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 때문에 재생했는지 모르잖아요. 개입돼 버리면, 또 다른 개념이 개입돼 버리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여기 플레밍의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제변인. 나머지 거 조작변인 이외에 다르게 해주는 건 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건 다 통제시켜주고요. 그럼 이것에 따른 결론이 나오겠지?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왜 튕기셨지? 튕긴 건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인이라고 불러요. 종속변인. 자, 종속변인. 주종. 결론이죠, 결론. 얘는 결론이에요. 주종. 주어가 있으면, 주절이 있으면 뭐가 있어? 종속절이 있어. 그럼 종속절이라는 얘기는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절이죠. 맞이죠. 오케이? 저도 영어 좀 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플레밍의 실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플레밍의 실험. 아시겠죠? 최소전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플레밍의 실험을 또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잠깐 지우고요. 지우고 갈게요. 아, 걸레가 벌써 먹혔어.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최소전님.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중고등학교 과학 강의 방송이에요. 자, 잘 보세요. 플레밍의 실험 책 다 보시고 계시죠? 참조교재? 이거는요,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물질판입니다. 물질판이에요. 자, 거의 문제인식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다른 데는 세균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어. 이게 뭐지?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왜 없어졌지? 그래, 문제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뭐라고? 푸른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세균이 없는 건 푸른 곰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푸른 곰팡이 속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즉,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근데 이건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그럼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구 설계를 하고 탐구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탐구 설계하고 탐구 수행을 통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거짓 가설인지, 참된 가설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세균 배양. 자, 모든 조건 동일. 줄 쳐봐요. 자, 다시. 자, 보세요. 모든 조건이 동일. 그러면, 자, A 무리가 있다고 치고 실험을 하려고 B 무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 세균 넣었어. 여기다가 세균 넣었어. 자, 여기다가 푸른 곰팡이 넣었어. 자, 여기는 푸른 곰팡이가 있어. 여기는 푸른 곰팡이가 있네. 넣었고, 여기는 푸른 곰팡이가 없어. 푸른 곰팡이를 안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 새콤달콤님 어서 오십시오. 안 넣어줬어. 그래 놓고, 이 그릇의 크기, 이 그릇의 크기, 그 다음에 이 그릇의 종류, 너가 플라스틱이면 너도 플라스틱이어야 되고, 너가 유리라면 너도 유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온도, 얘도 온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 뭐만 다르게? 푸른 곰팡이를 넣고, 안 넣고만 다르게. 네, 반갑습니다. 새콤달콤님. 푸른 곰팡이를 넣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고, 요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거 온도, 밝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용기의 크기,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 나머지 건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다 똑같이. 동일 조건. 모든 조건 동일.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게 뭐냐면,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준다라는 게 바로 통제시키는 거야, 통제. 왜 통제시킬까요? 내가 내세운 가설의 목적이 뭐야?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다라는 거야.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다라는 거지. 그럼 내 가설의 목적은 뭐야? 내 가설의 목적은 푸른 곰팡이가 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다라는 게 내 가설의 목적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 이외에, 새콤달콤님 고맙습니다. 그 이외의 조건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돼.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워. 예? 그럼 여기에서 세균이 안 자랐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는 따뜻하고요, 여기는 차갑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세균이 안 자란 건, 이 세균이 너무 온도가 높아서 안 자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증식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온도가 높아서 증식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푸른 곰팡이가 있었으니까 증식 안 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 온도가 이렇게 달랐을 경우에는? 반박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플레밍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여기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어요. 응?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 건 푸른 곰팡이 때문에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진이가 아씨, 세균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땀 삐질삐질 흘려야지. 땀 삐질삐질.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입 닫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입 닫고 있으라고! 푸른 곰팡이 때문에 그래.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새끼 뭐야? 장난해?
온도가 임마 여기 따뜻하고 너는 차가운데.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유진이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편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내 실험의 목적에 맞는 것만 빼고 나머지 건 다 동일하게 놔줘야 돼.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그쵸? 할 말이 없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얘도 동일하게 놔줘야 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통제시켜라.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변입니까? 통제변입니다. 통제변이. 아시겠죠? 통제변이.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모컨이 왜 떨어지고 난리야? 이런 걸 통제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이거 방송사고 했네. 자, 그러면 푸른 곰팡이를 넣었다라는 건 내 실험 목적이 뭐가 있었죠?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을 거다라는 목적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바로 목적 설계네. 그쵸? 목적 설계죠? 얘가 목적 설계.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뭐예요? 목적 설계니까. 얘가 실험군이죠? 실험군? 실험군. 내 목적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 그러니까 내 실험의 목적. 실험군이죠. 그럼 얘는 비교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네? 아, 너는 뭐야? 비교군. 또는 대조군. 대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두 변인을 서로 다른 변화된 요인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면 돼? 조작변인. 뭐라고요? 독립변인 중에 조작변인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 놓고 수행을 하면 되겠지? 뭐라고요?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어? 결론이 나타나겠네? 결론이 나타나겠지? 어떤 결론이 나타날까? 이건 실제 이걸로 인해서 항생제를 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아, 뭐야?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 세균은 증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왔겠지. 그럼 이 결론에 해당하는 변인이 바로 뭐야? 종속변인입니다. 종속변인. 아시겠죠? 이게 종속변인이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내신 문제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모든 조건이 동일한, 즉 통제 변인을 통해서 조건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세균 배양 접시를 준비하여 한쪽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 배양이 넣지 않고, 그럼 비교군. 그 다음에 한쪽 접시에는 어떻게 해? 푸른 곰팡이 배양을 넣고, 그러면 실험군.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조작변인. 자,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보니까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배제에서는 세균이 증식되지 못했고, 증식되지 못했고, 오케이. 그러면 내 가설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쵸? 푸른 곰팡이에 배양액을 넣지 않은 배제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그쵸?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얘기 결론을 내린 거야. 그쵸? 결론 내린 거죠. 자, 그래서 대조 실험에서 실험군은 뭐야? 푸른 곰팡이를 넣은 게 실험군. 오케이. 정확하네요. 그죠?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주입하지 안 넣은 게 대조군. 오케이. 정확하죠? 변인, 조작변인.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넣고 안 넣고 조작변인. 완벽하게 이해갑니다. 이게 바로 조작해놓은 거야. 내가 넣고 안 넣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작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조작변인. 자, 그 다음에 통제변인은 세균 배양 접시의 조건,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 재배. 자, 그 다음에 세균 배양 환경. 즉, 푸른 곰팡이 넣고 안 넣고를 제외한 모든 것들 다 통제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통제변인. 아시겠죠? 자, 종속변인은 세균의 증식 여부. 세균의 증식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그럼 결론이잖아. 그럼 그게 바로 종속변인이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갈게요. 자, 어때요? 자, 어려워요, 내용? 내용 어렵습니까? 내용 어때요? 설명 괜찮아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유진님 어때요? 워딩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유진님은 채팅 못 치시는가 보다. 핸드폰인가? 자,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5분만. 아시겠죠? 12시 20분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 갈게요. 20분부터 시작할게요. 나가시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다녀올게요. 자, 20분에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야.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워. 자, 내일은 휴방합니다. 내일은 휴방.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휴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왜 안 하나 이렇게 또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내일은 휴방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생명현상의 특성부터는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고1 융합과학에도 나오니까
이거를 잘 들어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 성모랑 우리 유진님은 유진님은 안 들으셨을라나? 성모님은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물질대사.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부분 녹화를 해드릴 부분에 가서 제가 녹화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내용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세포로 되어 있다. 자, 세포의 개념이 뭡니까?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자, 세포라는 얘기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자, 무슨 얘기냐?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얘네들을 합해서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은 전부 다 출발이 세포 안개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학교 과정에서 그게 삭제됐더라고. 식물의 수정. 식물은요, 한 번만 얘기하고 갑시다. 식물은요, 정핵이라는 거하고 난세포라는 거하고 만나요. 난세포. 정핵과 난세포가 만나서 뭐가 되느냐? 미씨가 됩니다. 미씨. 오케이? 미씨. 정핵과 난세포가 만나서 미씨가 돼요. 미씨. 아시겠죠? 미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핵이, 근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극핵이라는 거하고 만나서 뭐가 되냐면 시방이라는 걸로 돼요. 속시식물의 시방. 이거는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나오는데 중학교 때 이건 그냥 얼핏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것 같아.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을 다 세포라고 보시면 돼. 세포. 근데 식물은 조금 생소해가지고 잘 납득이 안 될 텐데 동물로 가면은 이제 납득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동물은 우리가 배웠잖아. 3학년 때. 그죠? 3학년 때 배웠죠? 누구랑 누가 만나서? 정자라는 생식세포. 그죠? 정자라는 생식세포. 그쵸? 그 다음에 난자라는 생식세포. 난자라는 생식세포. 이 둘이 만나서 뭐예요? 수정란이라는, 자 다시 수정란이라는 체세포가 되고, 이 수정란이 결국은 나중에 개체로 자라는 거잖아. 그죠? 개체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수정란이라는 건 한 개예요. 한 개.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뭐야?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간에 출발점은 세포구나. 그러면 거꾸로 가면 개체들을 쪼개고 계속 쪼개서 가다 보면 결국은 세포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세포 하나.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포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물체는 세포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과 다세포 생물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세포 한 개가 몸을 구성하는 게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은 뭐야? 여러 개가 구성이 되었을 때.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물질 대사는 이제 부분 녹화 가야 됩니다. 물질 대사는 부분 녹화 갈게요. 아시겠죠? 왜? 무지하게 중요해. 자,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에 100% 걸려요. 수능에도 100% 걸립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오케이? 자, 부분 녹화 갈게요. 물질 대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입니다. 이번 설명은요, 물질 대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 대사라는 얘기는 대사작용이라는 건데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아시겠죠? 다시. 대사라는 게 뭐라고요? 자, 다시.
다시 워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워딩이. 오케이? 워딩이 중요한 거야. 자, 대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CF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어? 이 약품 한번 잡숴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약품 잡숴봐. 온몸이 깨우네. 막 이런 거. 오케이? 아시겠어요? 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물체나 동물체, 즉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오케이? 식물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대사라고 부른다. 대사. 자, 그러면 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요. 보세요. 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 그러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즉 대사작용에 의해서, 자, 다시 대사작용에 의해서, 오케이? C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C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 그럼 결국은 대사는 대사인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물질대사. 아시겠죠? 그러면 BJ님, 자, 아름다운 물결님 어서 오십시오.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BJ님, 그러면 C라는 녀석을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화투 시간에 가면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건 역반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능하더라.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즉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C라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 A, B로 나왔으니까, 너도 화학 반응이네? 화학 반응이네, 너도. 자, 너도 화학 반응이네. 지금 정규 방송 중입니다. 화학 반응이네. 너 새로운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뭐야? 물질 대사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잡아갑시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잡아가게. 오케이? 중요한 거 하나 잡아갈 거예요.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한 물질 C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는 화합이네, 화합. 자, 화학에서 얘기하면 화합이야. 화합. 오케이? 화합. 오케이? 즉, 생물로 얘기하면요. 생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합성. 뭐라고요? 합성. 합하여 이룬다. 이룰 성자. 오케이? 합성. 자, C가 A와 B로 나누어졌네. C가 A와 B로 나누어졌네. 그럼 얘는 뭐야? 화학적인 용어로 분해. 오케이? 분해.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물학적 용어로는 이화. 오케이? 이화. 얘는 동화. 오케이? 동화. 이화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물질로 변화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보세요. 자, 물질 대사는 크게 생물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동화작용이 있어요. 자, 다시. 동화작용이 있어.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있어. 자,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어요. 자, 동화는 뭐였어? 합성이었어요. 자, 다시. 합성이었어. 동화는 뭐라고요? 합성. 좋아. 대부분의 합성들을 다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이화작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해라고 그랬어. 분해. 좋아. 오케이. 분해. 됐네? 그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광합성. 또는 단백질 합성. 자, 대표적인 이화작용은 뭐가 있냐? 소화. 뭐가 있다고요? 소화. 또는 호흡. 등등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화나 호흡이라는 건 잘게 부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잘게 부수는 거. 이게 이화작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자, 봐봐요. 얘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일단. 얘를 가지고 설명할게. 아시겠죠? 얘를 가지고. 자, 이산화탄소라는 거하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CO2. 이산화탄소라는 거하고, 물은 H2O죠? 이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자, 뭐를 만든다고요? 포도당. 포도당은요, C6H12O6, 포도당. 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C 하나밖에 안 되고 H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포도당 한 분자가 C도 6개, H도 12개, O도 6개야. 와우. 죽여줘. 굉장히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굉장히 분자량이 큰 분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물질을 가지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 자, 다시 복잡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간단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량이 작은 분자들. 자, 다시 분자량이 작은 분자들. 그래서 얘를 저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을 뭐로 바꾸는 거? 고분자 물질로. 오케이? 고분자 물질로 바꾸는 거. 딱 봐도 C 6개, H 12개, O 6개니까 고분자 같잖아. 큰 거 같잖아. 그쵸? 아, 좋아.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만들 때 결합을 시켜서 고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6개. 나중에 이제 반응식 설명드리겠지만, 이산화탄소 6개, 그 다음에 물도 6개 해가지고 얘네들을 합해가지고 포도당 C6H12O6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자로 고분자로 만드는 게 합성이야. 얘네들을 합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화작용. 아시겠죠? 오케이? 동화작용. 그럼 동화작용이라는 건 얘네들을 합해. 비율을 드리면. 자, 실구러미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실구러미를 가지고 뭐를 해? 뜨개질을 막 해요. 캐모님 어서 오십시오. 뜨개질을 막 해요. 그러면 엄마의 지극과 정성이 들어간 뜨개질이야. 그래서 하나에 뭐가 생겨? 커다란 목도리를 만들었어. 자, 봐봐. 얘들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구러미, 그 가느다란 실구러미를 가지고, 그럼 얘가 저분자. 목도리를 만들어. 그럼 이건 뭐야? 하나의 큰 개체. 그럼 이거는 뭐야? 고분자. 근데 여기에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라는 건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 그러면 뭐야? 실이라는 저분자에서 목도리라는 고분자로 바뀌려면 엄마의 정성, 즉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네? 어머, 그럼 이 실구러미가 목도리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엄마가 주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너는 흡열 반응이구나. 얘는 뭐라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해서 목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흡열 반응. 그러면 얘는 뭐야? 반대니까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합성하고 분해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서로 반대적 요소는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면 나머지 건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스피드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요. 그쵸?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됐네요. 흡열 반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즉,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수.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중요한 게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또 하나 정리할게요. 이화작용은 분해입니다.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동화작용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꿨다라면, 이화작용은 반대니까 고분자를 뭘로 바꿔? 저분자로 바꿨겠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라면 얘는 열을 방출하는, 즉 발생시키는,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지금 얘는 뭐예요? 발열 반응이겠네.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얘는 방출이에요. 방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거. 놓치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물질 대사는 저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다시 카메라 이쪽 조금만 옮길게요. 물질 대사는 저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저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 반응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 그러면 반응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 속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촉매적인 역할, 즉 매개체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저온 상태에서 반응하는 물질 대사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뭐가요?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우리 보면 효소가 엄청 많습니다. 자, 사사님 어서 오십시오. 파이낸스님 어서 오세요. 즐겨찾기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소가 저온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을 극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거 오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계기가 있을 거예요. 왜? 고1 융합과학에서 다시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반응한다. 즉, 한 번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반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반예를. 자, 반예를 하나 들어볼게. 공기 중에서 탄다. 연소. 자,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이것도 발열 반응이에요. 불 나면 뜨겁잖아. 어딨어? 발열 반응 어딨어? 여기. 불 나면 뜨겁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타면은 집이 폭삭 주저앉잖아. 크기가 작아지잖아. 왜? 분해되니까. 그럼 불 났어. 발열이야. 폭삭 주저앉아. 그럼 집을 분해시켜. 그럼 걔도 뭐야? 이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비유한다면. 근데 뭐야? 불 나면 엄청 뜨거워. 불 나면 엄청 뜨거워. 불 나면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뭐야? 저온 상태의 반응이 아니야. 저온 상태의 반응이 아니야. 엄청 뜨거우니까 고온 상태의 반응이야. 고온 상태의 반응. 고온 상태의 반응이야. 오케이? 고온 상태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 없지. 무슨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효소가 필요해. 개뿔따구나. 효소가 거기에 왜 있어야 돼?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효소 필요 없어. 효소 필요 없어. 단계적으로 일어나? 불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조금씩. 아파트 타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아파트 한 채 타는데 6개월 걸려? 단계적으로 천천히. 아이구야. 커튼 하나 태우고, 자, 이번엔 뭘 태울까? 쇼파 태워볼까?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 아이고. 한 번에 확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소방관이 최초 화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전소될 확률, 전소라는 얘기는 완전 전소야. 다 타는 거야. 다 타는 전소될 확률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뭐야? 출동 맥시멈 타임이 10분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이렌 틀고 비켜, 새끼들아.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전소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됐네. 똑같은 발열 반응이고 분해시키는 건데 연소라는 거는 후다닥 끝내버려. 신속하게. 끝. 상황 끝. 니네 다 태웠어. 끝. 근데 뭐야? 저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소화 예를 들어서 소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나 지금 학교 가려고 아침에 엄마가 밥 줬어. 한 그릇 줬어. 엄마가 뭐라고 하셔? 야, 예를 들어, 성모야, 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임마. 그러니까 성모가, 알았어요, 엄마. 그러놓고, 밥을 한 공기 먹었어. 밥을 한 공기 먹었어. 그래놓고 숟가락 딱 놓고, 엉덩이를 들자마자, 배고파. 야, 배가 너무 고파 죽겠어. 엄마 밥 줘요. 엄마가, 뭐야, 쟤?
밥 한 공기 더 줬어. 자, 먹었어. 자, 밥 숟가락 놨어. 엉덩이 딱 들었어. 배고파. 엄마, 밥 한 공기만 더 줘요.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왜 그러니? 너 병 걸렸니? 그죠? 뭐야. 밥 먹고 금방 소화가 완료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체온은 37.37도씨. 저온 상태야. 그쵸? 저온 상태의 반응이야. 그리고 소화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소화 요소, 아밀레이즈, 말테이즈, 그 다음에 락테이즈, 뭐 이런 것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뭐야. 아침에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점심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연소와의 비교. 아시겠죠? 연소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시겠죠? 효소가 관여 안 해. 고온 상태의 반응.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여기에서 맞출게요. 거기 그 에너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에너지 그래프는 크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화학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BJ 사이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뭐 대답들이 없어. 이해 가시죠? 이건 융합과학이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탐구자료가 나옵니다. 탐구자료창. 탐구자료창. 굉장히 이제 물질대사 실험이에요. 물질대사 실험. 자, 이것도 부분 녹화 갈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아마도 거의 끝나겠네.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오케이? 자, 갈게요, 일단. 자, 부분 녹화 하나 가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합시다.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갈게요. 그래도 생명이 가장 만만하죠? 물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 개 중에 우리가 지금 3개 수업했는데 3개 강의했는데 생명이 가장 만만할 거예요. 일단은 현재까지로선 현재 스코어 생명이 가장 만만하다. 받아들이기가 만만하다는 얘기죠. 자, 걸레 잠깐 빨고 갈게요.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갑니까?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나는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 신자분들이 들으시면 저런 처죽일 놈 이러시겠다. 크리스마스 때만. 왜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가면 먹을 거 많이 주잖아.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먹을 거 먹으려고. 그리고 새벽송 돌고. 유일하게 집에 늦게 들어가도 얘기 안 하는 시점이 그때잖아. 오케이. 자, 부분 녹화를 한번 갈게요. 자, 부분 녹화 한번 갈게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카메라 옮기고.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머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머스.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에는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은, 근데 이 좀 아리까리하죠? 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은, 과거에는 수능에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 부분이 좀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좀 안 나와. 급격히 출제 빈도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내신에서는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CO2를 집어넣어요. 자, 다시 CO2를 집어넣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14CO2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질량이라고요. 그죠? 얘는 질량수죠. 질량수. 화학하고 생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질량수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라는 개념은 설명했었던 부분이고, 그쵸? 방사성이라는 것만 설명하면 되겠네? 방사성이라는 얘기는 이 동위원소 질량이 14짜리 탄소는요,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을 방출해요. 그러면 이 방사선이라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분해가 되든 합성이 되든 항상 방사선을 방출을 합니다. 쿠리언님 어서 오십시오. 쿠리언님 어서 오세요.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얘가 분해가 되든 그 다음에 합성이 되든 또 다른 물질로 바뀌든 항상 방사선을 달고 다녀.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14짜리 탄소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이 가능해요. 뭘 통해서? 방사선 검출기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쟤를 써요. 아시겠죠? 즉, 저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포도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14짜리 CO2가 포도당을 만들었어.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었을 때 14짜리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야? 여기에서도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방사선이 얘 때문에 나온 건데, 요 녀석이 요렇게 돼서 얘가 14짜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방사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건 반드시 14일 거죠. 그러면 결국은 CO2에서 탄소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리언님. 그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가볼게요. 그 첫 번째 그림인데, 화성 토양에다가 가열장치가 있다. 오, 중요하네. 가열장치. 그럼 화성 토양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했네. 그럼 얘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뭐라고요? 흡열. 에이, 됐네. 그럼 아까 우리 흡열 반응은 뭐 있었어? 합성이 있었죠. 그죠? 합성. 근데 뭐야? 어머? 위에 보니까 램프도 있어. 아유, 재밌다. 램프도 있어, 램프도 있어. 그럼 램프는 빛이네. 그럼 얘는 빛이네. 광이네. 그럼 이건 광합성 실험이네. 그죠? 아, 여기 끝났네. 광합성 실험이네. 그럼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잖아. 그럼 얘는 동화 실험하는 거야. 동화작용. 아시겠죠? 그 방법을 보니까 화성 토양이 방사성 기체에 빛을 쪄주고 며칠 후 용기 속에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 토양을 가열하여 방사성의 기체가 발생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C14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이 합성되고, 즉 포도당이 합성됐을 거고, 이것을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화성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여기야. 힌트는 가열한다라는 거하고 빛을 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빛광자, 광합성, 동화작용 실험. 오케이? 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갈 거예요. 이번엔 탄소만 넣어줬어.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14짜리 탄소만 넣어줬어. 탄소만. 그래놓고 뭐 했어? 화성 토양에다가 그냥 쏴준 거야. 근데 여기다는 가열도 안 했어. 빛도 안 쏴줬어. 그냥 쏴준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방사능 검출기 여기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뭐야? C를 집어넣는데, 자, 거기 보세요. 화성 토양에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 즉 C14를 표시를 해서 주입했을 때, 며칠 동안 용기 내의 공기에 방사성 기체, CO2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한대. 자, 여기서 CO2가 나오는지, 즉 14 CO2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대. 그럼 이거 뭐야?
탄수가 CO2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탄수를 누구랑 결합시켰어? 탄수랑 결합시켰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다? CO2를 만들어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간제비 안철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얘는 뭡니까? 호흡이네, 호흡. 그쵸? 호흡이죠? 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C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다는 거니까 얘는 호흡이네. 그죠? 호흡. 근데 호흡은 아까 뭐였어? 소화와 함께 더불어서 뭐였어요? 이화작용이었죠? 그럼 너는 이화작용 실험하는 거야. 이화작용 실험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화작용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대. 아이, 그럼 이화작용도 안 일어나. 그죠? 이화작용도 안 일어나. 자, 아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아까 여기서 뭐였어? 동화작용도 안 일어났어. 동화작용도 안 일어났어. 이거 검출 안 됐으니까. 화성에는 그러면 뭐야? 합성할 수 있는 합성할 수 있는 미생물도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양소를 넣었네? 근데, 영양소를 넣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영양소를 넣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보세요. 영양소를 넣었는데, 여기에 방사선 검출기를 넣지도 않아. 오케이? 방사선 검출기를 넣지도 않아.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기체분석기를 넣습니다. 기체분석기.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아, 영양소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영양소를 넣은 거예요. 영양소.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기체를 투입시키는 거야. 자, 기체를 투입시키는 겁니다. 기체를 투입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에 투입시키는 기체는 주로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영양소를 집어넣고 산소를 주로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이 산소라는 기체가, 예를 들면, 이 산소라는 기체가 CO2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요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미생물. 자, 영양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은요, 주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기성 세균. 뭐라고 그런다고요? 호기성 세균. 그럼 이 호기성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다라면 CO2로 바뀌었을 거니까 기체 분석기에서 처음에 넣어줬던 기체를 다른 기체로 치환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그런데 결론을 보면 용기 속의 기체의 주성이 변하지 않았대요. 오케이? 자, 가설은 어떤 걸 가설을 했습니까? 호흡을 하는 생명체. 그래서 뭐야? 호기성 세균. 호흡이 가능한 세균들. 그래서 호기성 세균, 즉 호흡이 가능한 생명체가 있다면 기체 교환을 해서 용기 속의 기체 주성이 변할 것이다. 즉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바꿔놨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를 분해하면서. 아시겠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호기성 세균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물질대사라는, 자 보세요. 물질대사라는 건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어요. 오케이? 이화작용이 있어. 그럼 얘는 소화로 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얘는 그러면 뭐예요? 광합성으로 보시면 돼. 아니, 광합성이 아니라 뭐야? 얘는 호흡으로 보시면 돼. 얘는 분해, 소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럼 이 둘은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이고 얘는 뭐야? 동화작용. 근데 이거의 결론이 뭐다? 그럼 결국은 뭐야?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희한하게도 요즘은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래. 사실은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이 냈어. 이 부분에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 대비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BJ 사이메스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6분 남았는데 6분은 좀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할게요. 자, 성무님하고 유진님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빨리. 맥주 강의는 매일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라서 오늘은 막걸리 마실 건데. 네, 빨리 들어가세요. 내일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 인사도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빨리. 인사도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빨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유진님도 빨리. 빨리 들어가요. 피곤해. 빨리. 유진님 빨리 들어가요. 안 그러면 내가 강퇴한다. 빨리 들어가서 자요. 빨리 들어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킹우님. 유진님 주무시나? 우리 유진님 주무시나 보다. 주무시나 봐. 빨리 들어가셔요, 빨리. 내가 강퇴, 안 돼. 자나 보네. 너무 늦게 하나? 너무 늦게 하나? 10시 반에 할까? 근데 수업 있을 때는 10시 반에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낮에 녹화하고 그냥 녹화방송 보게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나? 네, 그냥 나가 빨리 유진. 니 안 잤구만.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자.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그냥 나가면 돼. 인사도 필요 없어. 빨리 자요. 빨리 자. 빨리 피곤하니까 빨리. 유진님, 빨리 나가요. 빨리. 그냥 그거 닫으면 돼. 플레이, 지금 PC로 접속했으니까 그 X자 눌러버리면 끝. X자 빨리 누르고 나가. 빨리. 내가 강퇴시킬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유진님. 제가 강퇴시키는 게 빠를 것 같아. 미안해요. 강퇴시킬게요. 빨리 자요. 아유, 참, 재우는 것도 힘드네요. 아니, 이 방은 지금만 못 들으죠? 지금만 못 들으는 거 아니에요, 한스님?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리방하면 들어올 수 있죠. 아니,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제자 녀석들인데, 안타깝네요. 많이 피곤할 텐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참 미안하네. 마이시아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방송은 중고등학교 강의 방송이에요. 중고등학교 강의 방송입니다. 추천 주시고 저기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제 방송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 건강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말시아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다음 TV팟에 마이시아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하는 중고등학교 과학 강의 방송입니다. 강의 방송이에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1시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자, 무사히 물리 끝냈고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학 끝냈고, 오늘 생물 끝냈네요. 자, 내일은 지구과학인데, 내일은 휴방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음주방송 해야 되나요? 어제 뭐죠?
어제 그 방송 종료하고 마지막 그거 하나 다 먹고 잤어요. 마지막 그거 하나 다 먹고 잤습니다. 근데 늘상 항상 한 2,500? 매일 2,500씩은 마시고 자니까. 아, 그래요? 음주방송. 음주방송.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한스님, 오늘, 근데, 이상하게, 오늘 하루만 쉴게요.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쉴게요. 오늘 하루만 쉴게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 내일은 안 되고, 내일은 저희 그 가족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내일은 안 되고요. 음주방송은 나중에 제가 한번 계획해서 한번 할게요. 자, 마이시아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마이시아님 혹시 이상하게 보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은 다음 TV파다고 아프리카 TV가 2원 생방송 됩니다. 잠시만요. 녹화 끊어야 되겠다. 녹화는 여기까지요.